하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아니,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있죠. 이쪽에 피고인이 여러 명이야. 여러 명이어서 앞에 이제 앉고 자리 없을 때 피고인이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렇죠. 한 많을 명이에요. 때. 한 그렇죠. 명인데 한 명일 때 뒤에 이건 하는 첫 뒤에 가는 경우 이런 없지. 재판 자체는 처음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뭐 구속 취소 그것도 마찬가지고 네. 그리고 불구속 피고인이 구속 피고인이 들어오는 출입구를 사용하는 것도 처음이고 그리고 피고인 자체 피고인석이 뒷줄에 놓고 거기다 명패만 피고인석 그럼 그게 피고인석입니까? 뒷줄에다 그렇게 놓고 특혜를 해놓고 그리고 피고인 윤석열에게만 떡하니 가죽 의자로 딱 이렇게 지금 우리 신인 여러 가지로. 변호사님께서 일부에서부터 이거 굉장히 네. 분개하고 계시기 그래서 때문에 저는 네. 이 지기현 판사 재판장님에 대해서 뭐 어제 뭐 똑부러지는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이제 워낙에 그 조성현 단장이라든지 아니 김영기 대대장에 대해서 증인신문을 할 때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물어보고 하니까 뭐 지기현 판사님이 이렇게 되면 네버엔딩인 거 아시죠? 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 좀 놀랐습니다. 아니 양쪽이 싸웠어요. 네, 그렇죠. 양쪽이 이제 똑같은 말을 계속한다. 이렇게 되면 뭐 안 끝난다라는 표현이겠지만 재판장이 소송 지휘를 할 때 이렇게 되면 네버엔딩인 거 아시죠? 장난 지금 그렇죠. 영어 너무 외래어를 외국어를 그렇게 쓰는 거는 이 신중한 약간 너무나 중요한 재판장으로서 사건으로에 예, 대해서 예. 국민들이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그러니까요. 경솔한 처사가 아닌가 싶어요. 예. 자, 저도 이런 일들을 계속 하시는 걸 보면서 네. 이분이 일반 대중들하고 유리된 삶을 살고 있다. 네. 이 국민들의 그 법감정이나 이런 걸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저 내용을 보면 2차 공판에서 진짜 화제가 된 발언이 좀 있었습니다. 이 12.3 비상계엄 당시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김형기 육군 특전사 1특전 대대장이 남긴 말인데요. 저 뭐죠?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조직에 충성해왔다. 그 조직은 제게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임무를 부여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뭔가 데자뷰가 있죠. 2013년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에서 그때 출석했던 윤석열의 말을 인용해서 부당한 지시를 당시 내렸던 윤석열에 이제 항의한 건데요. 사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된 것이 뭐냐? 난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유명한 말인데 지금 그 말을 그대로 되돌려주고 있네요. 저는 예. 저건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윤석열 들으라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통쾌하게 좀 이렇게 돌려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윤석열이 내내 눈을 감고 이렇게 듣고 있었는데 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졸기됐습니다. 네. 심지어 저는 약간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이 김영기 중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본인이 이등병으로 입대를 해서 네. 2004년에는 부사관으로 임관이 됐고 2009년에는 다시 장교가 되어서 올해 군생활 23년 동안 했다고 합니다. 예, 이게 사병, 부사관, 장교 다 하신 분이네요. 네. 예. 근데 그냥 단순히 그렇게 보는 게 아니고 이분 이제 지금 이 내란 사건에서 이렇게 부당한 명령에 저항한 분들은 육사 출신이 없더라고요. 이분도 육사 출신이 아니죠. 그러네요. 그리고 네. 조성현 단장도 육사 출신이 아니거든요. 또 어제는 이제 김문상 제가 직위를 잘 모르겠는데 그분도 육사 출신이 아니라고 하고 그래서 육사 출신들은 어쨌건 이제 나중에 자신들이 내가 잘못을 저질렀구나라는 마음이 들지언정 일단은 내란에 대해서 협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내란이라는 거 이건 잘못된 명령이야. 이건 부당한 명령이야. 라고 옳은 결정과 행동을 하신 분들은 육사 출신이 아니었다.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더라고요. 우리 어제 김영기 중령 했던 발언 중에 또 의미 있는 발언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누군가 제게 예. 그럽니다.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부분인데 한번 우리 혹시 그 텍스트 있으면 같이 네. 보실까요? 저는 조직에 충성했다. 저를 항명죄로 처벌해달라. 그리고 제 부하들은 항명죄도 아니고 내란죄도 아니니까 아무 잘못도 없다. 저는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냥 논리적으로 완전히 잘 준비되어 있는 데다가 본인의 어떤 감정이 다 드러나서 저는 이 마지막 발언은 군인들한테 약간 필수적으로 보여주고 싶은 느낌이 맞아요. 들 정도로 지휘관의 모범적인 사례가 아닌가 싶고 저는 지금도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살살해요라고 할 때마다 이제 어떤 때는 말로 하고 어떤 때는 속으로 생각하는데 저희는 이제 그날 이런 분들이 도와주지 않았으면 계엄해제고 못하는 거였잖아요. 이제 그런 약간 그럴 때마다 이제 피가 거꾸로 솟거나 뭐 그럴 때가 있어서 이런 분들한테 개인적으로 상당히 감사하고 너무나 다행인 거죠. 우리가 이런 분이 있을 거라는 걸 기대를 못 했는데 아까 그렇죠. 신 변호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이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판단을 해주셨잖아요. 항명죄로 이분들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쿠데타가 성공을 그렇죠. 했으면. 성공했으면 진짜 그렇게 처벌했겠죠. 네, 왜냐면 본인은 안 했어도 누군가 얘기 듣고 국회로 이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기를 가지신 분들이 되게 존경스럽고 또 그 용기가 부럽기도 하고 합니다. 제가 이제 들어오기 전에 저 이게 뭐 그 쓴 것을 우리가 저 이게 한번 봤는데요. 저는 이 부분이 이제 저 들려주고 싶습니다. 누군가 제게 그럽니다. 항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 조직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조직입니다. 저는 항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상급자 명령에 하급자가 복종하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지키라는 고유의 임무를 부여했을 때 그 안에서만 국한됩니다. 이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아까 우리 김한교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과 국가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번에 내란이 잘 진압됐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제가 표하고 이분이 싶습니다. 과거에 국회 청문회에서 내란 청문회 할 때 그날 밤에 국회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군인들이 많이 상처를 받았다 이런 트라우마를 말씀도 겪고 있겠죠. 하셨거든요. 네, 이 모습, 이 발언하는 모습을 보면서 군인분들도 조금 자존심을 회복하고 힘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뭐 이번에 그 헌법재판소 결정에서도 군인들을 위로한 문장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극적으로 명령을 예. 수행한 군인들 덕분에 저는 이번에 사실 그 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가장 가슴이 아픈 게 우리 젊은 군인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 왔던 그 군인들의 어떤 트라우마 그리고 군 전체의 명예가 손상을 입은 것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서 군의 명예는 곧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요. 윤석열 재판 그거 한번 네, 확인하고 윤석열 갈까요? 재판이 네. 이제 3차 공판은 다음 달 12일에 열리는데 2주에